저 단어를 만드는데 저희가 좀 공을 들였습니다. 잠깐 라이벌입니다. 청와대에서 오늘 방금 전에 점심 식사를 한 문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얘기입니다. 이 지난 대선 때 잠깐 라이벌 관계였던 두 사람이 오늘 청와대에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물론 뭐 아직 영상이라든지 사진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반 전 총장을 만난 이유는 이현정 의원님, 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물론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외교 전반에 관해서 일단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아무래도 그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제 좀 꾸준한 자문을 얻기 위한 저는 그런 행보로 보여지고 특히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6월 말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금 미국에 건너가 있는데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미묘한 기류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 봤을 때 한국이 이 사드 문제를 너무 좀 예를 들어서 국익의 미국의 어떤 이해와든지 이에 좀 반하게 지금 하는 것 아닌가. 최근에 특히 이제 그 어떤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의도적인 보고 누락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드 전반에 걸쳐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어제 지금 왔던 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 이거 뭐 철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지금 미국 쪽 분위기가 심상치는 좀 않은 것 같아요. 더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굉장히 좀 특이한 분이고 지금 유럽에 이번에 갔을 때도 뭐 다들 그 정상들이 보면 아주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악수를 뭐 세게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워낙 노하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좀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저는 도움이 절실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새로 진용된 구체적인 진용들은 사실 이제 좀 외교부를 떠나 있다가 다시 온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봤을 때는 일단 세계 무대에 있어 본 반 사무총장이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저는 조언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본인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걸 보고 그러면서 볼 때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한테서는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외교 역량 이걸 끌어안아서 본인이 저는 미국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만나시는 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초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될 거였는데 아까 자막에도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50분을 넘겨서 1시간 50분 정도 두 사람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예. 배석자도 없이 대변인만 이제 동석한 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사실 이 두 사람은 과거 잠깐 라이벌이 시절에는 공방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저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보다 평양을 먼저 가겠다.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정권 교체 뒤에 숨은 이런 패권 추구 욕망을 더 이상 감추려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과 그 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는 시간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의지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예, 앞서서 강경화 후보자의 우군으로 반 전 총장을 꼽아주셨는데 오히려 강경화 후보자의 지명을 통해서 잠깐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일반적 관측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강경화 후보는 어쨌든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하는 내내 유엔의 주요한 직책을 갖고 계셨고 맨 처음에 유엔으로 발탁돼 갈 때도 발타임 사무총장이 발탁할 때도 이제 반기문 총장한테 이제 어그리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간 동의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굉장한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오늘 그 청와대에 와서 저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방금 그 이현종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국익과 뭐 미국과의 외교를 위해서 사드 문제를 풀기 위한 이런 면도 있겠지만 사실 이 인사와 관련해서도 뭐 저는 뭐 전혀 언급이 없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강경화 후보자 얘기도 두 사람 점심 식사에서 나왔을 거다. 뭐 짧은 시간이라도 언급이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요. 사실은 아까 잠깐 라이벌을 했는데 잠재적 라이벌은 한 2년 이상 있었습니다. 계속 들어오면은 뭐 대권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거 있다가 들어와서 그렇네요. 잠깐 라이벌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반기문 전 총장한테 굉장히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라이벌이 없으면 정치인은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야당의 대표주자로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이 라이벌이 진짜 들어와서 진짜 잠깐 라이벌이 될 때 20% 전후의 그 박스권에 있다가 25%에서 30%의 박스권으로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서 완벽한 대권주자로 굳혀지는 그런 계기도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훈훈한 자리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박스권이라는 단어 진짜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반기문 전 총장을 만나기 앞서 문 대통령이 오늘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 3탄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저는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 치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지방 가운데 아주 심하게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얼마나 이게 치매가 힘든 병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 치매 국가 책임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다 강구를 해서 이제 보고를 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마도 이제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겁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에 바빠가지고 이제 딱 임기 초반에 했었던 막 친서민 행보를 요즘 자주 보이지 못했는데 오늘은 뭐 화면에도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화분에 물을 주는 뭐 이런 화면들도 같이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뭐 치매 가족 간담회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인천공항공사 가서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얘기하고 만났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가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된 얘기를 하고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막 사인을 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대통령이다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죠. 근데 최근에 뭐 인사 문제도 그렇고 너무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많이 못 가셨던 것 같은데 사실 대선 후보 당시에도 가장 크게 공약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치매요. 네, 치매 국가 책임제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병을 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1년 만에 자수한 아들 얘기도 있었고, 이게 가족 중에 치매 걸리신 분들이 있으면 온 가족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경제력까지 부족하면 사실상 가족이 뭐 파탄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치매 어르신들이 어찌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많이 몰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의지를 보였다는 것, 그리고 그 현장에 직접 방문했다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또 국민들에게 찾아가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행보도 뭐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행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느끼지 못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 무슨 문제의식을 갖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그 김정숙 여사의 어머님, 친정 어머니죠. 그러니까 장모께서 이제 치매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겪으니까 훨씬 필요성을 절감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후보 시절에 문재인 1번가라 그래서 그때 뭐 낙엽 던지는 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거기 그 문재인 1번가에서 저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랬을 때 10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아주 베스트 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첫 번째로 이런 홍보 겸 해서 이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늘 세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 치매에 관련된 국가의 책임 얘기를 해봤다면 어제는 다소 이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 신선하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국면하고는 약간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금 국정과제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지방정책 공약 부분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가야사 그 부분을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가 삼국사 특히 가야사는 지하사에 조금 겹쳐서 제대로 이렇게 연구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호른천도 처음이고 보통은 이제 가야사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경북까지 조금 미치는 이런 역사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야사 연구 보고는 아마 명호남이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천하의 대통령도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다. 뭐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가야사라는 게 상당히
예전부터 좀 주목받던 얘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원래 역사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뭐 또 지역적으로 그쪽 지역에서 사셨기 때문에 가야사에 대한 관심이 많죠. 우리가 이제 고대사를 공부할 때 신라가 먼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신라 중심의 이제 문화 개발도 있었고 그러다 최근에는 안희정 또 저기 지사가 가면서 백제사가 다 발굴이 되고 복원이 돼서 유일하게 그 이전의 역사인 가야사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사실은 가야사에 제일 먼저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해 김씨거든요. 근데 워낙 영남 패권으로부터 뭐 이렇게 멸시당하고 이러니까 본인이 김해 김씨인 걸 강조하면서 가야사 복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했는데 결국 예산 문제로 거기에 자꾸 이렇게 미루어졌고 사실은 지금 김수로 왕릉에서부터 대성동 고문까지가 굉장히 거리가 짧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하나도 지금 뭐 이렇게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가야가 이제 뭐 호남에서부터 또 충청 일부까지 경북 고령의 대가야까지 이렇게 해서 영남권과 호남권을 포괄하는 큰 지역인데 이것이 우리 역사에서 많이 버려져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 극복은 오히려 과거사를 이렇게 복원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 역사에 대한 관심과 그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가야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지난 대선 때 부산 경남 지역위원회에서 선대위에서 이렇게 강력한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랍니다. 허 교수님이 저 자리에 계셨으면 어리둥절한 표정은 안 지었을 것 같네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 대통령의 조심스러운 가야사 발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